안녕하세요. 자, 1.4 확률 변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습을 대충 좀 해야겠죠? 1.3에서 뭘 했었나? 1.3의 원래 타이틀은, 정식 타이틀 책에서의 이 섹션 타이틀은, 새 조합이었어요. 그죠? 새 조합.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또 수식을 써야 되니까, 오메가, F, P, 요 조합이었죠. 근데 이제 이거에 여러분들 이제 저는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공식적인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률 공간 이렇게 붙여서도 되고요. 네, 확률 공간 이거였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 강의라고 해야 되죠.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 이 확률 공간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저 존재 자체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표본 공간인데 오메가죠, 그죠? 오메가 대문자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요게 사실 집합입니다, 집합. 요건 그냥 집합이에요. 네, 일반적인 집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합. 그 원소 갖고 있는 집합. 그렇고요. 그 다음에가 사건 공간. 저게 이제 F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써주는 게 좋죠. 근데 이거는 그냥 집합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집합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시그마 대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그마 대수라는 거에 기반이 되는 집합이 저 오메가가 되는 거죠. 중에 종류별로 합시다. 근데 시그마 대수라는 것도 사실은 저게 이제 제가 그 뭐 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집합 플러스 추가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냥 집합만 딸랑 있으면 안 되고 그 집합을 구조적으로 떠받치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이제 뭐 공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뭐 명제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집합은 아니라는 거죠. 표본 공간은 그냥 집합이면 됩니다. 네, 표본 공간에는 추가적인 구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집합이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저 사건 공간은 시그마 대수라는 좀 집합이지만 추가적인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측도, 네, P죠. P. 이건 어떤가? 이건 함수입니다. 함수죠, 그죠? 네, 함수죠. 좀 근데 함수가 그냥 함수가 아니고 좀 특별한 조건이 부여된 함수죠, 그죠? 네, 측도라고 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측도 공간에서 얘기하는 저 특별한 종류의 함수인데 심지어 확률 측도는 그 측도라고 하는 함수, 특별한 종류의 함수에 대다가 조금 더 조건이 더 붙었죠, 그죠? 그래서 확률 측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함수도 이 현대 이 수학에서는 함수도 사실은 집합입니다. 함수도 사실은 집합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잠깐만 한번 왜 함수가 집합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등학교에서는 함수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고등학교 수학 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게 이제 정의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의역이 F의 정의역은 A고 공역을 코도메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뭐 가로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함수를 지금 제가 이렇게 F 콜론하고 F 여기 A 뭐 화살표 B 이렇게 쓰면요. 이게 지금 밑에 얘기랑 같다는 얘기예요. 뭐 동치라고 써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은 기본적으로 함수를 정의하는데 집합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함수를 정의하는 우리가 특정 함수, 정말 함수 F라는 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제 조건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함수를 제대로 정의하려면 저 함수의 일명 대응 규칙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 대응 규칙이란 건 뭐냐면 저 A가 정의역이니까 A의 원소가 있을 때 그 A의 원소에 각각에 대해서 함수값이 뭐가 되는지, 그죠? 네, 그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되는 B의 원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함수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집합이 만약에 1, 2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3, 4다. 이렇게 되면은, F1은 B 쪽에 있어야 되겠죠? 뭐 3. F2는 뭐 예를 들면 뭐 4.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F2라고 F2 값이 같아도 됩니다. 같아도 돼요. 하지만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 두 개의 식, F1은 3, F2는 4, 이런 거를 우리가 대응 규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F로 어떤 함수를 정의할 때는 그 함수의 정의역, 그 함수의 공역, 그리고 그 함수의 대응 규칙, 이 세 개가 다 정의가 돼야지 우리가 함수를 제대로 정의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지금 대응 규칙을 써놓고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죠? 순서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떤 집합의 원소냐면요. 곱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곱집합. 그래서 A 곱집합 B라는 게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로 보여요. 그러면 도대체 저 곱집합은 뭐냐면은 사실은 곱집합은 순서상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순서상이 어떤 거냐면 순서상이라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괄호하고 이제 성분이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저런 걸 이제 순서상이라고 그러는데 저 순서상의 앞에 원소는 A집합에서 오는 거고 뒤에 원소는 B집합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원소가 총 4개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1,4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2,3도 있고 2,4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한 게 저걸 다 모은 걸 생각해 보면 이게 F인데요.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면 A 곱하기 B 부분집합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함수는 그 정의역과 공역의 곱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집합이에요. F도. 집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건이 있죠. 그 A 곱하기 B라는 집합에, 곱 A 곱 B라는 집합에 부분집합이라고 다 함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부분집합이라고 다 함수가 되는 게 아니고, 부분집합인 거는 전제고요. 부분집합이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거기에 대응되는 B의 원소가 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요. 이런 거는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라는 거죠.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사실은 A 곱하기 B의 부분집합이긴 하거든요. 부분집합이긴 하거든요. 그죠? 여기 보세요. 1, 3, 1, 4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함수는 안 됩니다. 왜 함수가 안 되냐면 이 1이라는 A쪽 집합의 원소 하나에 대해서 1이죠. 하나죠. 하나에 대해서 이 대응이 두 개가 있어요. 1,3, 1,4. 그죠?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함수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A 곱하기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 하더라도. 자,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런 거. 자, 이것도 A 곱 B 집합의 부분 집합 맞죠? 근데 얘도 함수가 안 돼요. 얘는 또 왜 안 되냐? 얘는 역으로 A의 원소인 1에 대한 쌍이 없어요. 수쌍이 없어요. 그죠? 이래도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함수가 안 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역 집합 A 곱하기 공역 집합 이게 부분 집합이지만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B에 대응하는 선서쌍이 딱 하나 있어야 돼요. 딱 하나. 없어도 안 되고 두 개 이상도 안 되고 딱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함수의 정의예요. 네, 이게 현대 수학에서 집합론에 기반한 수학에서의 함수의 정의입니다. 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안 가르치냐? 뭐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특별히 얻는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고등학교 수학의 함수 정의랑 호환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은 이 지금 확률 변수 죄송합니다. 확률 공간을 이루는 오메가 FP가 사실은 다 함수예요. 집합이에요, 다. 사실은 다 집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와, 그러면 사실은 이 현대 수학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수학은 기본적으로 다 나의 그 내가 보는 수학적인 대상이 다 집합이냐? 네, 맞습니다. 네, 다 집합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대상이 수학적 대상, mathematical object라고 하죠. 수학적 대상이 다 집합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과감하죠? 왜냐면은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집합은 보통 그냥 집합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이 집합을 다루는 이론이 그 집합론인데 집합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순박한 집합론이라는 나이브 세스 티오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뭐 역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리론적 집합론이나 또는 좀 다른 방향의 유형론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인데, 왜냐면 이 집합이 우리가 이게 수학적인 대상을 모은다라는 콜렉션의 관점에서는 좀 작은 편에 속해요, 의외로. 예, 물론 뭐 무한도 다룰 수 있긴 하지만 집합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모임은 상당히 제약이 좀 강한 편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든지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모든 집합을 다 모은 것이 집합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있어요. 자, 모든 집합을 다 모은 것이라고 합시다. 이게 집합이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안 돼요. 이게 집합의 성질을 가지질 못해요. 이렇게 모든 집합을 다 모으면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공리론적 집합론에서는 조금 좀 높은 수준으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이걸 이제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모임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네, 모임, 모임.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 또 뭐 범주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집합보다 더 큰 규모의 수학적 세상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진짜 이제 수학을 좀 과격하게 하드코어하게 하는 케이스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 확률 공간을 다루거나 할 때에는 그 정도 급은 갈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확률 공간뿐 아니라 웬만한 수학에서는 다 수학적인 대상은 다 집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오메가도 집합, F는 집합 플러스 구조긴 하지만, P도 사실상 함수니까, 함수인데, 사실상 집합. 근데, 그럼 오메가랑 F랑 P를 모은, 세 개를 모은, 저런 걸 우리가 튜플이라고 했잖아요. 세 개를 모은 거. 저거는 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들 상세하게 못 봤습니까? 저것도 집합인가요? 그건, 이 질문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AI, 뭐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물어봐도 되니까 그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물어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나눴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확률 공간을 잠깐 소개했고, 혹은 측도 공간,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가측 공간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뜬금없이 사실 굉장히 이론적으로 얘기했죠. 그냥 실제 사례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좀 미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할 얘기는 확률 변수니까 확률 변수를 얘기하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요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1.3절에서 무대를 다 만들었다. 즉 확률 공간이나 무대를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한 거죠. 자, 이 다음에는, 자, 무대 위에서, 자, 확률 공간 안에서 확률적인 양을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자, 여기서 이제 확률적인 양이라고도 얘기하면 확률적인 양. 사실 이런 말을 한국에서는 잘 쓸까 잘 모르겠는데, 이 확률적인 양을 지금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확률 변수가 뭐냐는 거죠. 확률 변수가 뭐냐면, 확률 변수는 확률적인 양이에요.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렇죠? 확률적인 양이라는 게 뭐냐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안 많지가 않죠,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밑에 그림이 있는데, 이건 아까도 봤던 그림입니다. 아까도 봤던 그림이에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그 확률적인 얘기는 좀 자연어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자연어. 우리가 이제 AI 쓰다 보니까 자연어라는 말 많이 쓰죠. 내추럴 랭귀지. 영어, 한국어 이런 말이죠. 근데 사실 수학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연어가 아닙니다. 네. 뭐, 뭐, 인간이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죠? 인공어죠, 인공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책에 지금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은 34페이지죠. 34페이지에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각각의 죄송합니다. 대문자 오메가의 각 요소, 소문자 오메가의 정수값을 반환하는 함수가 있으면, 그것은 정수의 확률 변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수식을 잠깐 써볼게요.
자, 대문자 오메가가 있고 여기에 속한 원소인 소문자 오메가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F 오메가는 예를 들면 1,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정수값 이렇게 된 거죠. 함수값이.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더 우아하게 쓴다면 사실은 F라는 함수가 정의역이 이제 오메가고 그죠? 대문자 오메가 공역이 정수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저 말이 맞는 거죠. 그죠? 네,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이 표본 공간이고 그다음에 공역이 지금 정수죠 지금. 근데 사실 우리 이제 뭐 수면 돼요. 네, 뭐 양이니까 양을 다루는 수, 유리수도 괜찮고 뭐 실수도 괜찮고 뭐 복소수도 되겠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리가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무슨 뭐 세계고 뭐 어쩌고 하는 게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 오메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수로 다룰 수 있는 또 F 오메가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본다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어로 얘기하는 거를 이제 수로 얘기하겠다. 뭐 그런 관점입니다. 네. 근데 그게 어차피 이제 함수적인 대응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뭐랄까 번역을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도 나온 얘기예요. 확률 변수가.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이제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은 뭐 1, 뭐 0, 이 동전이 뒷면에 나오면 1 이런 식으로 그 이 뭐죠? 이 아웃컴. 네, 아웃컴의 이 한국어를 잠깐 안 떠오르죠? 시행 결과. 네, 시행 결과. 즉 확률 표본 공간의 원소죠. 네, 시행 결과에다가 그거를 우리가 뭐 영어로 쓰면은 뭐 헤드, 테일 이렇게 쓰면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에 대응시키는 그런 거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이게 말을 보면은 확률 변수가 말이 변수지 사실은 함수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잖아요. F가 확률 변수라면서요. 함수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함수로 나옵니다. 확률 변수는 함수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확률 변수를 다루면서 확률 변수의 이름 때문에 이 확률 변수 이름이 심지어 영어로는 또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진짜 완전 뜬금없죠, 그죠? 하나같이 다 뜬금없죠? 랜덤, 함수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름도 랜덤 베리어블인데다가, 그래서 참, 이름이 참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름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게 확률적인 양, 요거는 매칭이 좀 되죠, 그죠? 확률적인 양. 그러니까 베리어블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양이 랜덤하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론적으로 그 값이 꼭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랜덤이란 말은 사실은 프라블리스틱 영어로 얘기하면은 확률적인 이란 말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 그 이 확률 변수라는 것 자체의 정의가 단순히 그냥 이런 자연어적인 확률적인 양이라고 하는 그런 두루뭉술한 표현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확률 공간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이 오메가 특히나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 체계인 뭐 정수나 유리수나 실수 이런 수 체계를 공역으로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고등학교 때 배운 거라고 강조하냐면, 어, 제 생각에는 아마 확률 변수의 이 개념,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함수다라는 개념이 상처럼 이렇게 직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계속 또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데, 아마 좀 간만에 보시는 분이나, 어쨌든 이 확률 통계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뭐 듣고 책을 공부할 때마다 도대체 확률 변수가 뭐냐라는 거에서 끊임없이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의구심을 이제 풀어주려고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음,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른 책에서의 확률 통계를 배울 때도 그렇고, 확률 변수는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거죠. 그 함수면은
정역과 공역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 정역이 중요하죠, 그죠? 이 정역이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정역이 중요한데 이 정역이 보시는 것처럼 보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확률 변수는 공역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확률적인 양이니까 그 양, 결론적인 양을 나타내는 것도 공역의 존재 역할이거든요. 공역은 또 수여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정수라고 얘기했지만 보통은 실수를 보통 많이 칩니다. 보통은.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예를 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고 있는데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요. 그림 1.8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네, 그림 1.8이 뒤에 있는데 뒤에 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 이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1 곱하기 1 정사각형이죠. 네, 정사각형 안에서 우리가 정사각형의 어떤 영역을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 어떤 영역을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그 확률이 그 영역의 면적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은 그림 1.9를 한번 보면요. 그림 1.8하고 1.9가 있습니다. 1.8하고 1.9가 있는데 어, 이 1.8은 뭐냐면 우리가 그 뭐죠? 패럴렐 월드, 그러니까 이제 평행세계, 평행세계, 멀티버스 하나하나를, 소문자 오메가죠.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점을 다 모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1 곱하기 1 정사각형의 좀 좌표평면상으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그 점 하나, 정사각형 하나하나의 점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점이 다 세계 하나하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면요, 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확률 변수를 뭐라고 잡았냐면요. 지금 확률 변수를 위에 지금 이제 내용은 위에 있죠. 위에 있는데 확률 변수를 뭐라고 잡냐면, UV를 좌표값으로 받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주죠. 자, 요거 한번 써볼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자, F, U, V.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자, 이게 오메가가 정확히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 조금 수학적으로 써볼게요. 네, 0,1.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클리드 공간이니까, 정의를 이렇게 써야겠다. 정의라고 써줘야겠네요. sorry. 네, 유클리드 공간.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표본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되시죠, 그죠? 그 구간 01, X쪽, 그 다음에 구간 01, Y쪽.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 유클리드 평면에, 부분 평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는 여기에 속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오메가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X좌표, Y좌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거죠, 그죠? 네, 요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컴마로 쓸까요? 네, 이렇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F 오메가라고 쏘는 거는 사실 FU, V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1변수 변수지만 실은 2변수 변수가 된 거죠. 그죠? 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확률 변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조금 마음에는 안 드는데 제가 왜 마음에 안 드냐고 하냐면 이 함수 값 자체가 값이 당첨 탈락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가 혹시나 모르지 제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한번 저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네, 확인을 좀 해볼게요. 뭐냐면은 음,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를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여기 있죠? 저는 위키피디아 가능하면 원문을 면문이라는 표현을 보거든요. 이제 영어 쪽을 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할 걸 그랬나 봐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죠. 랜덤스는 measurable 펑션이라고 여기 상당히 괴롭죠, 그죠? measurable 펑션. 네. 제가 조금 잘못 얘기했네요. 왜냐면 제가 왜 잘못 얘기했냐면요. 랜덤 베리어블이 measurable 펑션, 그러니까 가측 함수거든요.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고 가측 함수란 조건이 붙은, 그러니까 좀 특별한 종류의 함수인데 이 함수가 정역이 공역이 맞습니다. 오메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공역을 잘못 얘기했어요.
공역이 여기 2예요. 그럼 2가 뭐냐면요. 이게 그 measurable space, 그러니까 가측 공간입니다. 뭐 실수도 가측 공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공역을 너무 수로만 얘기를 했네요. 예, 공역이 가측 공간인데 제가 아마 노트에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거든요. 그렇고 오메가 맞았죠. 요건 맞았죠, 그죠? 예, 저도 이렇게 이거를 달달달 못 외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스탠다드 케이스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x는 리얼 밸류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했던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 근데 이제 이 가측 공간이라는 게 뭐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상당히 괴로웠죠, 그죠? 가측 공간, 그죠? 네, 상당히 괴로웠죠. 가측 공간 얘기하는 게. 뭐 그거는 그렇지. 그리고 가측 공간 이게 이 가측 함수가요. 그냥 일반적인 제 기억에는 가측 함수가 제 기억에는 이 메저러블 펑션의 정의가 지금 잘 안 떠올라서 여기 가봐야 되겠다. 정의를 보자. 어디 보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공간이 두 개가 다 가축 공간이어야 돼요. 정역과 공역이 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축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기억하시죠? 집합에 각각의 그 시그마 알지브라, 시그마 대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함수가 기본적으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땡땡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가측 함수라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정의역도 가측 공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특별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요거는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워서 넘어갈게요. 자,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오메가가 가측 공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메가가 왜 가측 공간이죠? 여러분들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좀 멍하시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 노트를 잠깐 보시면 자, 이 세 개의 조합이 측도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조합이 측도 공간이라는 얘기는 오메가랑 F가 가축 공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오메가 F 요게 사실은 가축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가측 함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됐죠? 다 됐죠? 자, 아무튼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 수학의 그 엄밀함을 강요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왕 할 거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왕 할 거면. 네, 그냥 책 그냥 그대로 읽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AI한테 읽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겠는데 제가 왜 여기서 약간 떨떠름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함수가요. 지금 이게 대문자 x로 썼죠. 보통 확률 변수, 즉 이 확률 변수 대문자로 씁니다. 함수지만. 자, 근데 알겠는데 이렇게 쓰는데 이거의 그 정의가 당첨 탈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뭐라고 할까요? 윈 루즈 뭐 이래야 될까요? 윈 루즈 그냥 동사로 쓸게요. 귀찮아서 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은 오메가가 이건 0 오메가 VU죠. V죠. V Y좌표가 0하고 4분의 1 사이일 때 이렇고요. 그 다음에 V가 이건 언제냐면은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타이핑을 아스키메스를 간만에 쳐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그래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치면은 저 뒤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됐죠. 네, 이게 딱 원하는 바죠. 이런 거예요. 근데 왜냐면 지금 이게 함수값이 자연어로 돼 있어요. 당첨 탈락. 그래서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집합이 지금 가측 집합이냐 가측 공간이냐가 문제잖아요. 지금 오메가 가측 공간인 거 우리가 잘 아니까 그건 괜찮은데 여기 이쪽이 가측 공간이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원소가 두 개짜리인 집합이잖아요. 공역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x라는 함수가 조금 우아하게 써보자면 오메가라는 곳에서 집합이 윈, 루스 이렇게 두 개 있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인 셈인 거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했을 때 이제 가축 공간이냐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원소가 딸랑 두 개 있는 집합이 가축 공간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축 공간 되겠습니까?
집합인 건 맞죠. 근데 가축 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집합에서 파생되는 시그마 대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시그마 대수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시그마 대수를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이분조차도 이 저자분도 그죠? 아주 허투루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정도는 트리비얼하니까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냥 퉁치고 넘어가도 되지만 아까 이제 수학적인 엄밀함에 있어서는 여기가 우리가 뭐 실수라든지 이렇게 좀 이런 수집합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형태의 이제 여기 가축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근데 뭐 안 그래도 뭐 여기 보시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카운트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이 확률 변수의 정역, 공역 혹은 치역이 만약에 유한하고 아까 우리 케이스죠? 아니면 카운터블 이니까 가산 무한이죠, 자연수.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되냐면 discrete random variable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여기 책에서 이게 오케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이 확률 변수, 가측 함수인 이 확률 변수의 공역이 이렇게 유한한 원수로 돼 있거나 집합이 아니면은 뭐 셀 수 있는 무한, 자연수나 정수나 그런 경우에도 그거에 대한 시그마 대수를 형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슬쩍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 변수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어, 우리의 이 표본 공간 자체는 사실은 거기에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탈락이라는 게 저 정도의 그 V의 값에 따라서 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당첨 탈락이죠. 당첨이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림에도 나왔지만 뭐냐면 이렇게 확률 변수를 정의했을 때 확률적인 양, 그죠? 확률적인 양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이 당첨, 탈락 요 두 개죠. 요 두 개에 대응하는 확률이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여긴 지금 책에서는 어 아직 이 확률을 계산하는 거에서 아주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확률 분포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확률 분포를. 자, 그래서 시간이 약 한 30분쯤 돼가고 있는데, 자, 30분쯤 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확률 변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양이라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음 얘기가 뭐냐면요.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근데 확률 분포가 지금 다음 섹션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뜸을 들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점에서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조금 이 구체적인 얘기 좀 해봅시다. 예, 요까지만 해가지고, 요 사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사례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그 동전 앞뒤면 너무 간단하죠. 주사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 주사위를요. 한 번 던지는 걸로 합시다. 한 번 던지는 거 던진다. 요걸 시행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랬을 때 이 시행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이 나온다. 그죠? 2가 나온다. 3이 나. 좀 없어 보이지만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쭉 써볼게요. 4가 나온다. 이 한국말이라 가지고 2 각각 해서 바뀌네요. 그죠? 5가 6이 나온다. 이게 시행 결과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확률 공간을 지금 찾고 싶어가지고 샘플 스페이스 용어를 찾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거든요. 이게 샘플 스페이스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웃컴 스페이스 번역을 좀 보고 싶어서 한국어로 바꾸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시행의 결과가 영어로 아웃컴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아웃컴을
아웃컴을 표본 샘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말 자체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웃컴 결과 시행의 결과죠. 아웃컴이 어떻게 보면 샘플이라는 말하고도 같을 수도 있어요. 샘플. 샘플이란 말을 번역을 못 하고 있죠, 그죠? 안타깝지만. 표본 죄송합니다. 표본. 이런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됐고, 이제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사례는 지금 동전의 앞뒷면으로 했죠. 근데 여기 주사위 같은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되게 좀 괴롭죠, 그죠? 표본관을 이렇게 쓰면, 그죠? 표본관을 이렇게 쓰면 괴로워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숫자로 그냥 쓰죠?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살짝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이렇게 쓰는 거와 이제 이 확률 변수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음, 왜냐면, 어, 지금 이제 여기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사실은 이제 애들 동전 앞뒷면이 나오는 경우에 이걸 지금 수로 바꿨잖아요. 마이너스 1, 2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지금 상당히 얘기가 잘 끌어져 왔는데 주사위는 솔직히 조금 약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제가 저질렀으니까. 네, 제가 저질렀으니까 제가 해야죠. 그죠?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한다고 해놓고. 이런 겁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통계도 확률도 다 수학에 기반한 거니까 이렇게 말이 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수학적인 대상이 꼭 수일 필요는 없어요. 수인 게 좋긴 하지만 편하긴 하지만 수가 아니어도 수학적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합의 원소려면은 집합의 원소가 서로 달라야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1이 나온다와 2와 나온다는 달라야겠죠. 그죠? 그건 뭐 여러분들 자명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오메가예요. 제 시행의 결과를 이렇게 모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사건 공간 F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F가 시그마 대수가 나와야지 그 두 개 합쳐서 가측 공간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또 거기다 척도를 넣어야지 이제 그죠? 확률 공간이 될 테고 확률 공간 위에서 확률 변수를 얘기할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사건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 시그마 대수는 기억하셨지만 공집합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죄송해요. 기억했어요. 제가 쓰는 거 까먹었네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라는 집합은 사실은 저 오메가보다 한 차원 높은 집합이에요. 아시죠? 멱집합이에요. 멱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돼야 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가 조금 까다로운데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자, 예를 들면 1이 나온 이게 단위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단위 사건 그러니까 그 시행 결과 하나짜리 집합 이렇게 돼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타당하겠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겁니다. 제가 그냥 이건 점 땡땡땡으로 쓸게요. 그냥.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좀 직관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주사일이 일이 나온다라는 것도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낀 게 시행의 결과랑 혹은 표본이라고 그런 거랑 사건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까지는 거의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이미 오메가에서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원소가 6개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 오메가를 자체를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전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토탈 매트인가? 그래서 이게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그게 다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사위 한 번 던지는데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분 양자역학도 아니고 그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건은 저렇게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가 나온다 다 모은 집합도 사건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오메가라는 사건은 무엇이냐? 그럼 예를 들면, 자, 단위 사건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1이 나온다, 1이 나온다. 라는 사건이랑 2가 나온다, 라는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을 모은 집합으로 사건을 생각하면 이건 또 뭐냐는 거죠. 미쳐버리겠죠, 그죠? 어, 넘겨도 되나? 안 되네. 이건 못 넘기겠다. 예, 고민이 살짝 되네요. 지금 줄을 넘기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건 또 뭔 소리냐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혹시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2가 나온다, 4가 나온다, 6이 나온다, 6이 나온다. 이렇게 모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뭐랑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까? 이거. 아, 그죠. 이게 약간 퉁쳐서 얘기하면은 짝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친 거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어적으로 인간의 은의적으로 짝수가 나온다라고 표현했던 게 그 사건이 실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짝수인 케이스가 2, 4, 6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합사건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죠? 이게 바로 이래서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 F에는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결국 파워셋인 거예요. 사실상 파워셋으로 하면은 딱 좋습니다. 예, 이때는 여기다 피 쓰면 여러분들도 괴로워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어, 멱집합, 오메가의 멱집합, 부분집합을 다 모은 집합이라서 하시면 돼요. 그럼 딱 좋아요. 예, 그러면은 시그마 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 오메가랑 F를 모으면 가측 공간이 되고, 그럼 이제 가측 공간 됐지만 아직은 확률 공간은 아니죠. 측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P를 뭘로 잡을 거냐는 거죠, 그죠? 예. 근데 P가 뭐였죠? 근데 기본적으로 P가 뭐냐면 이 함수여야 되죠, 그죠? 그냥 아무 함수나 되는 게 아니죠. 어떤 함수였냐면 F에서 이 실은 이제 확률 측도니까 0일로 가는 함수여야 돼요. F에서. 그러니까 F 지금 보시는 이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률값이 대응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건 정의 공경은 정의됐으니까 함수 값이 대응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공집합 뭘로 합니까? 여러분 다음날 아마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0이죠, 그죠? 그다음에 전체는요. 좀 잘 아시다시피 또 이건 또 1이죠, 그죠?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단위 사건 이렇게 그죠? 1이 나온다. 이거 집합입니다. 자, 이게 뭐가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6분의 1이 되는 거죠. 2 나온 3타 단위 사건 다 6분의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위 사건이면은 계산을 이렇게 되면 알겠는데 그럼 단위 사건 아니야. 그럼 짝수 같은 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은 측도의 정의에서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느냐? 자, 아까 2가 여기 위에 거 복사해서 볼게요. 자, 이 사건에 대한 확률 측도 값은 어떻게 계산되냐? 라고 한다면 이게 측도의 정의에 따라서 2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서로 이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서로 겹치질 않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P에서 온다. 이렇게 2가 나온다. 이렇게. 요러고 더하기 그다음에 이게 줄을 넘겨야겠네요. 오늘 줄 많이 넘기네.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치는데요. 좋죠? 뭐 그죠? 네. 그동안 너무 안 쳤죠? 네. 그래서 4가 나온다. 더하기 이렇게 된 거죠. 6이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집합이 하나하나가 서로 교집합이 없어야 돼요. 서로 소유해야 돼요. 근데 서로 맞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각각이 6분의 1이잖아요. 아까 위에 정리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2분의 1이 나오죠. 그죠? 짝수가 나올 확률이 나오는 거죠.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요 얘기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타이밍상 좋았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 공간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라고 하는 시행에 대한 확률 공간입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 1이 나온다, 2이 나온다. 꼭수 아니어도 돼요. 자연수 써도 돼요. 수학적인 대상은 그냥 서로 집합 자원에서는 서로 구분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F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이 멱집합으로 삼으면 시그마 대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건 됐고, 그 다음에 확률 측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집합이면 0이고 오메가 전체 넣으면은 그러면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여러분이 잘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위 사건의 경우에
단위 사건에 대해서 전체 확률을 나눠주는, 지금 6가지가 단위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제 6분의 1로 잡아주면은 나머지는 계산이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되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미 제가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공간의 원소인 사건에 대한 확률은 확률 측도에서 이미 확보를 해줘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것만 갖고도, 확률 공간만 갖고도 나름의 어떤 독립성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 그런데 지금 갑자기 확률 변수를 얘기하며, 또 왜 뒤에 가면은 확률 분포를 얘기하느냐? 그죠? 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여기서 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냐? 이 확률 공간의 이 정의만으로는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 마음에 안 드냐? 자, 보세요. 지금 이 확률 책도의 정의역이 뭐냐면 사건 공간입니다. 근데 사건 공간이 기본적으로 이 표본 공간의 시그마 대수고요. 근데 이 구조가 그 확률을 다루기 위한 기초로서는 훌륭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공간을 쓴다는, 그러니까 소비자의 차원에서는 매우 매우 불편하기 그지없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거의 고지고대로 했지만, 그리고 사실은 아까 위키피디아에서 약간의 각색을 했지만, 사실 위키피디아에서의 각색은 좀 진화가 된 각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확률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는 한번 배웠으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확률 공간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사건을 발생시키는 시행이라는 걸 하는 거고요. 이제 트라이얼 혹은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그 결과, 시행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우리가 저렇게 결과가 1도 나올 수도 있고 2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관측할 수 있거나 뭐 자연에서 일어나건 인간이 유발하건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은 수학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그죠? 주사위가 1이 나온다. 그게 수학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것들을 수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집합이 됐잖아요. 이제 수학적인 대상이 됐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됐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이 우리가 수학적인 대상으로 조금 더 편하게 다룰 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편하게 다룰 상태라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는 건데, 아까 그 확률 변수 얘기 제가 다시 했을 때, 지금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키워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려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동전 앞뒷면인데, 동전의 앞뒷면에 대한 표본 공간은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뭐 나온다는 말까지 뺀다고 해서 앞면, 뒷면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앞면, 뒷면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 뭐 HT, 뭐 이런 것도 사실 수학적으로는 다루기 좋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루기 좋은 양,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수, 그죠? 그것도 실수.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림상의 이 샘플 스페이스는 수학적인 대상으로 집합화하긴 했어도 여전히 이 원소들이 솔직히 수로 보기엔 좀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뭐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이제부터는 동일한 어떤 현상이지만, 동일한 대상이지만 함수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는 이제 수로 다루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측 이거죠. 그죠? 또 다른 가측 공간으로 다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이미 표본 공간도 가측 공간인데 왜 또 다른 가측 공간으로 이렇게 굳이 그 가측 함수라는 어려운 함수로 해가지고 하고 싶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괴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어,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표본 공간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행의 결과를 묘사하는 데 쓰이는 거지, 그 시행의 결과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고, 그런 용도로 쓰지는 않았던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번 이제 정확히 이제 수학의 세계로 더 한 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지하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세상 참 힘들게 산다 싶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도 왜 이렇게 했는지 좀 느낌은 와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어떤 현상을 확률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현상의 가장 소스 형태, 그러니까 원천적인 형태는 수학식 그 자체는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한번
묘사를 하고 서술을 하고 그게 지금 죄송합니다. 표본 공간, 사건 공간인데 그거를 이제 내가 일단 원본은 보존했으나 이제부터는 수학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원본을 해치지 않고 그 원본을 왜곡하지 않고 이제 원본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확률 변수를 통해서 자 이제 수학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여기까지는 수학이 아닌 세계, 뭐 수학이어도 되겠지만 하지만 이제부터는 수학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이 랜덤 베리어블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실은 그 제가 확률 변수가 함수라고 했잖아요. 함수의 치역값, 지금 이거 보통 이거 이미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지 값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확률 변수를 어떻게 정의하냐? 실은 여기서 이제 여기 조금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확률 변수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은 x라고 할게요. x가 이게 어디서 가는 거죠? 오메가에서 아까 어떤 가측 공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측 공간을 예를 들면 실수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이거의 정의가 아까 이게 1이 나온다 했잖아요. 1이 나온다. 1이 나온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타이핑이 잘 안 되냐? 한국 토굴이 왜 이렇게? 라는 사건에 대한 이 값 실수 뭐 숫자 값을 1 이렇게 주는 게 이게 사실은 확률 변수의 취지예요.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해볼까요? 뭐 2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게 취지입니다 원래. 그래서 아까 그 앞면 뒷면도 숫자로 바꿨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사실 이 책의 예제는 그래서 조금 좀 저는 그때 매번 강의할 때마다 이번에 두 번째긴 하지만 조금 떨떠름해요 솔직히. 좀 어쨌든 독자들이 이 책의 이제 처음을 읽어보고 이제 더 읽을지 안 읽을지 판단할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땡겨오는 느낌에서는 충분히 저도 납득은 돼요. 저도 책 쓰고 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좀 이런 수학적인 엄밀함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약간 조금 미묘한 느낌이 있어요. 음. 뭐 그렇다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다만 좀 조금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했고 나서 제가 확률통계 책을 써보고 싶었어요. 지금 거의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그 작업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하듯이 하게 되면은 사전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죠? 지금 뭐였죠? 가측 공간, 측도 공간, 그다음에 뭐 지금 가측함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얘기들이 하나같이 이 수학에서도 꽤 까다로운 영역에 속합니다. 측도론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의 수학 대학에서의 학부 과정에 측도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해석학에서 좀 뒷부분에 배우는데, 그러니까 보통 해석학을 한 학기에 잘 안 배워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러니까 두 학기에 나눠서 배웠는데 2학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2학기쯤 되면 이제 거의 많이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측도론이 아마 그 임용고시의 아마 과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해석학은 확실히 과목이에요. 임용고시에. 그러니까 수학의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공립은, 사립은 아니고, 사립은 그냥 교원 자격증, 그 대학교 때 그 수업, 그죠? 교직 과목. 그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국공립 학교에 가려면은 그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합격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 과목 중에 축도론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자, 어쨌든, 요게 이제 보통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함수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표준적인 실수를 이제 이 확률 변수의 치역, 공역으로 삼았지만, 같이 공간으로 삼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게 기본이에요. 고등학교에서의 확률 변수도 저 공역을 실수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건가 싶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 티징을 좀 예고편을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들고 온 걸 보면요, 대략 이렇습니다. 시나리오를 스토리를 보자면 우리가 어떤 확률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서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시행이라는 걸 결정하고 그 시행의 결과를 다 모으고 파악하고 그 모은 걸 바탕으로 오메가를 정리를 해요. 그럼 오메가를 정의한 다음에
오메가로부터 이 시그마 대수 F를 유도를 해요. 예,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오메가와 이제 F를, 죄송합니다. 대문자죠. 이걸 가지고 가축 공간을 만들어요. 됐죠? 여기에다가 이제 확률 측도 P를 또 끼얹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메가 F P로 해서 확률 공간이 확보가 됐어요. 그죠?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확률 변수라는 함수죠. 그죠? 오메가에서 어떤 가축 공간, 우리는 그냥 표준 스탠다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축 공간이라 하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자, 이런 가축 함수 x를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와서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냐 싶죠,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P라고 하는 확률 척도가 사건 공간, 여기 나죠, 사건 F에서 0일로 가는 이런 함수라,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사건을 알면, 그러니까 사건 공간의 원소인 사건을 알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확률 척도가 계산해줘요. 계산해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건 공간의 원소로 확률을 알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죠? 네,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근데 그게 문제란 소리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저 확률 변수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값이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률 변수 값이 예를 들면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확률 변수 값이 예를 들면 뭐 지금 1이라고 합시다. 주사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2죠, 그죠? 이럴 확률은 얼마입니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 요걸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은 약간 좀 이상한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넘어가 있지만 이해해 주세요. 끝까지 얘기해보고 일단.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확률이라는 걸 생각할 때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적절하게 이렇게 한 층이 높게 봐서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응되는 확률 측도라는 게 있어서 확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값이 딱딱딱 나오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도 충분히 우리는 확률을 다룰 수 있어 보이는데, 왜 갑자기 확률 변수라는 게 나와가지고 오메가에서 뭐지 지금 실수죠. 실수로 이제 가는 함수를 취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x가 1이다.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 값, 그죠? 저 실수 값이 1이다라는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 하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저 확률 측도 P죠. 요 확률 측도 P가 있다고 할 때 저기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려면 F가 이 사건 공간의 원소잖아요. 저 F가 사건 공간이고 거기에 원소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저 원소가 되게 복잡해요. 제가 지금 아까 자연어에서 보여드렸지만 무지막지하잖아요. 자, 그래서 F도 복잡하고 F의 원소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긴 지금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예, F가 아니에요. 예,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오메가는 F를 깔고 있긴 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게 가축 공간이어야 되니까. 가축 공간을 깔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정의역 자체는 그냥 오메가예요. F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의역을 F 대신 오메가로 취급하고 싶은 거죠. 거기서 다루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시행 결과로부터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1이 나온다. 얘의 확률은 얼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자, 이게 여기다 써야겠다. 밑에다 써야겠다. 예. 소식 쓰는데 다 자연어 쓰면 이상해서.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이 나온다라는 걸 사건화해야 돼요. 1이 나온다라는 거는 시행의 결과잖아요. 시행의 결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 시행의 결과 1이 나온다를 사건화해야 돼요. 사건화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화 자체는, 그죠? 집합으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죠? 단위 사건이니까 쉽죠.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뭐 엄청 어렵진 않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할 바면, 시행의 결과 1이 나온다라는 거에 확률 변수를 생각해 보면, x,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1이 나온다. 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1이라고 정의를 해놨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x 값이 1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인, 확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뭐, 와장난 같긴 한데,
어쨌든 자연어나 혹은 우리가 그냥 그 비수학적인 수학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현상이라고 한다면 결과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수치화해서 그죠? 확률 변수를 통해서 수치화해서 그 수치인 확률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깔끔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저 지금 보시는 이쪽 피. 사실은 이 피를 이렇게 쓰니까 좀 만만치 않죠. 그죠?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제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스키메스에서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스키메스가 두 군데 있는데요. 이게 표준이거든요. 저는 저 약간 그 옵시디언에서 쓰는 거는 변종인데 뭐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가 없다기보다는 이런 건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수학에서는 변수 이렇게 영어를 쓰면 다 이탈릭으로 눕거든요. 근데 안 눕게 쓰려면 별도의 명령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이게 안 눕게 쓰는 게 뭐가 좋을지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데 SF라고 쓸게요. F는 이게 맞죠, 그죠? CC가 맞죠,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쁘게 쓰겠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뭐였더라? 저렇게 멋지게 쓰는 거 뭐죠? CC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였죠? SF였나요? SF.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죠? 여기 되게 멋있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CC, SF였나? 이렇게 써야죠. 잘 됐네요. 그죠? SF. 여기 BB였나요? CC였죠? CC. 컬리. 오, 좋아, 좋아. 여기도 컬리. 자, 여기도 컬리. 좀 정확히 써야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P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뉴어서슨 P입니다. 인텔리칸 P예요. 그래서 요 인텔리칸 P가 이제 좀 이제 다른 거죠. 저 확률 측도랑. 그래서 이 인텔릭 P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게 바로 확률 분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확률 분포도 함수란 얘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확률 분포도 함수예요. 확률 분포도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확률 분포는 함수라고를 거의 안 얘기를 해요.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왜냐하면 확률 분포를 함수로 다루려면 무지막지한 수학적인 기초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정말 장난 아닌 수학적인 기초가 필요해요. 지금까지도 이거 좀 산으로 가는 느낌이 꽤나 들었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했는데 이제 확률 분포까지 오면은 미친 듯한 수학적인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더 이상 뭐 할 생각은 없어요. 확률 분포 나오면 끝난 건데 왜 이렇게 확률 분포까지 이 확률 공간에 기반한 현대적인 접근이 매우 매우 어렵냐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우리처럼 확률 변수를 공역을 실수로 한정하면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축 공간, 그러니까 실수도 가축 공간이지만 가축 공간에서 이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와, 이게 여기가 실수가 아닌 건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을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수인 경우에는 확률 분포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닌 일반 가측 공간에 일반 확률 변수도 일반 가측 함수로 하면은 그때는 정말 산으로 가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실수를 하든 뭐 일반을 하든 도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도 길었는데 1시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그냥 한번 들어본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